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3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판부에서 양측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은 분들은 퇴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출석하셨고요. 이춘석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알았어. 의원 세 사람 왔습니다. 네.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임종욱 변호사님, 이명웅 변호사님, 신미용 변호사님,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김봉준 변호사님, 김현수 변호사님, 불출석하셨습니까? 김훈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김현권 변호사님, 전종민 변호사님, 탁경국 변호사님. 네. 다음 피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님, 이중환 변호사님, 손범규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고요. 최명성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배진혁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황성욱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고요. 이상용 변호사님, 정장현 변호사님, 송재원 변호사님, 최근서 변호사님, 위재민 변호사님. 네. 출석 확인을 모두 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의 진행은 지난 기일 이후에 쌍방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한 후에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월 13일자 증거인부서 및 참고자료, 2월 14일자 김홍탁, 김형수 증인 관련 준비서면 제출하셨죠? 예. 네. 뭐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마 오후에 김홍탁 증인하고 김형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출석계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가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 2회는 이미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작성 제출한 진술서가 3개가 있고 김홍탁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가 하나 있는데 요 김홍탁에 대한 조서 4개는 형식은 이제 진술서, 진술 조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 검사님이 입회를 해가지고 작성된 거고 그 4개 조서가 그 진술서하고 조서가 작성될 때 변호인이 다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탁에 대한 진술서 3개하고 검찰 진술 조서 이 4개의 조서가 채택이 되면 뭐 김홍탁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불출석 신고서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을 보면은 주로 포레카 인수 관련 그런 부분이어서 소추 사유하고도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김홍탁, 김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인으로 신문할 사항이 없지 않나 해서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네.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3일자로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예.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이동흡 변호사님을 피청구인 대리인 대표 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2일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대한 피청구인 입장에 관한 준비서면, 2월 13일자 삼성그룹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그다음 주심 재판관님 성명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에 관한 준비서면 2개를 제출하셨죠. 예.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예. 네. 지금 제출하신 문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진술해 주십시오. 예. 삼성그룹 관련 2016년 2월 6일자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핵심 사항을 구두로 본 법정에서 진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본건 탄핵 소추 이후 현재까지도 현재의 심판 대상이나 여전히 심판 대상이나 적용 법조가 특정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청구인을 방어하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의 2017년 2월 6일자 준비서면 소추 사유 이유형 중 삼성그룹 관련입니다. 이 준비서면도 그 전형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삼성그룹 관련 부분에 대하여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합계 204억 원을 출연하였는데 이것은 2015년 7월 25일 피청구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에스의 반대가 심하는 등 삼성그룹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피청구인의 재단 출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2015년 6월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작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결의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가 성립하여 법률 위배에 해당되고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삼성그룹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월 6일자 준비서면에는 피청구인과 삼성그룹의 관계에 대하여 정유라 성마특혜 지원 지시 운운하면서 원래의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한 뒤에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피청구인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법률 위배 사유를 기초로 하여 탄핵 소추를 하였다가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당의 소추 사유의 불비를 메우기 위하여 부득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임이 명백한 헌법 제46조까지 무리하게 들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초에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 없이 시작된 무리하고 무리한 졸속 탄핵 소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억지 논리로 새로운 법리를 창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하지만 헌법 제46조는 문자 그대로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고 대통령에게는 우리 헌법이 별도로 헌법 수호 업무라든지 국가 독립 영토 보존 업무라든지 겸직 금지 의무, 평화 통일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규정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인 비청구인에게 헌법 제46조 소정의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청렴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과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지 헌법 제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가 준용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부인 측 대리인들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도 않고 설사 그런 내용이 일부나마 인정된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원래의 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65조와 헌재법 48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의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등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 및 체육 분야에 대한 후원을 부탁하여 공익목적 문화재단 법인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민주주의 원리를 구성하는 헌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비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면 명백하므로 삼성그룹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의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안종범을 기소할 때도 비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결국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2017년 1월 19일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뇌물공여죄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비청구인에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의결서 중 삼성그룹 관련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 서면에서 법리 주장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고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여 대통령에 취임한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하여 온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하여 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러한 피청구인의 가오는 헌법상 임기가 엄중하게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신청하신 증인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회의를 거쳐서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종범 증인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 이동욱 변호사님이 오셔서 이제 변론을 하시니까 정말 좀 이제는 형사 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이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엄중한 사건인데 마치 무슨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돼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그동안 제출된 것을 확인드리면 2월 10일자로 중앙지검에서 그 문서송부 촉탁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녹취록하고 녹취 파일이 다 왔고요. 녹취록은 청구인 측에서 갑자 167호증으로 오늘 제출하셨죠? 예, 제출했습니다. 서증이 제출됐으니까 서증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156호증부터 오늘 제출된 167호증까지 이제 인부를 아직 안 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한번 차회 인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차회로 넘기셨는데 사실 다 별거 아니거든요. 뭐 저 156호증은 그 청와대 경내 사진들 뭐 이런 뭐 약도 뭐 이런 것도 156호증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나머지도 뭐 다 뭐 국민연금 회의록 저 보도 자료 뭐 설립 예, 연락 다 157호증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셔도 될 것 예. 같아요. 167호증은 어떻습니까? 녹취록. 녹취록 서면으로 냈습니다. 녹취록을요? 녹취록 말고 166호증까지 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냈습니다. 아 그러시는가요? 예, 예. 의로증 동의. 오늘 제출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로증에 대해서도 지금 의제 20호증부터 29호증까지는 다 동의한다고 예. 서면으로 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월 6일자 준비 서면에 의제 15호증을 첨부해 내신 게 있어요. 그게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이나 뭐 이런 관련들인데 아마 변호인들이 여러분이시니까 이미 의제 15호증은 제출이 됐는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제 15호증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법인 미르 관련된 의제 15호증은 의제 30호증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시죠? 예. 그 2월 6일자 준비 서면에 제출된 첨부된 의제 15호증이라고 예, 예. 기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예. 재단법인 미르 관련된 예. 뭐 보도 자료하고 현판식 사진인데 다 동의하셔도 예, 될 것 동의합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까지 제출된 가포증과 의로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증거조사된 것을 제외하고 아직 증거 인부가 안 된 부분은 양측에서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는
지금까지 우리 관례대로 이미 다 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각자 열람하신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럼 서중 조사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안봉근 씨가 출석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하시죠. 예,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안봉근 씨는 그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안봉근 씨가 출석을 안 해서 오늘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는 아니죠. 참, 그 김홍탁 증인도 2시에 지금 출석을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2시 기일을 3시로 변경해서 3시부터 이 증인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오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하신 소추위원과 양측 대리인 중에 자리를 비우시거나 또는 새로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청구인 측은 어떻습니까? 이춘석 의원과 김관영 의원 불출석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대로 계십니까? 최규준 변호사님 출석하시고요. 피청구인 쪽은 어떻습니까? 정병관 변호사와 황성욱 변호사가 가고 새로 서성근 변호사가 왔습니다. 정병관 변호사님, 황성욱 변호사님 안 계시고요. 서성건 변호사님 다시 출석하시고요. 네. 그 증인 신문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우 씨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증인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는 지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네. 그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이 분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신문 사항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기우.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최명성 변호사 신문하겠습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30분 예상하십니까? 30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서를 그대로 확인하시거나 또 뭐 반복해서 소추 사유와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을 반복해서 신문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예,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인 현재
그랜드 코리아 레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지금부터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GK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은 행시 19회로 1977년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그 주중 한국 대사관 홍보공사로 명예퇴직하신 거죠? 네, 홍보공사로 재직하다가 들어와서 네. 몇 개월 있다가 명예퇴직했습니다. 이후에 그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의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했고 2015년 11월부터 GKL 대표이사로 취임했죠. 네. 그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 GKL은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죠. 네. 그 GKL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GKL은 지금 창립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그 창사 이후에 카지노업을 해서 이제 수익 창출한 걸 사회공헌 활동을 쭉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사회공헌 사업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커지면서 2014년에 GKL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별도로 문체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는 사회공헌 사업을 GKL 본사에서는 거의 안 하고 그 사회공헌재단에서 주로 수행을 하는데 그 사회공헌 사업은 이제 주로 그 사회공헌재단의 정관에 보면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 그 취약 계층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재 육성 사업 또 지역의 취약 계층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GKL에서 연간 사회공헌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자금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사회공헌재단 기금이 연간 100억 수준이었는데요. 금년 2017년부터는 10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망 묻겠습니다. 그 전임 임병수 대표이사 시절 GKL에서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2015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고 한 달 좀 지나서 업무 파악하고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 한 팀에서 이제 보고 내용의 일부로 그 스포츠 팀을 그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수영팀은 창단이 안 된 거죠? 네. 그 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와서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와서는 바로 그 지금 이제 창단된 장애인 펜싱 팀 창단하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GKL은 카지노라는 사행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평소에도 좀 많았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항상 그 GKL의 사회 환원 활동이 주된 관심사였죠. 네, 그런 편입니다. 의원들이 그런 네. 사회 환원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던가요? 늘 그 사회공헌 사업의 예산을 늘려라. 또 때로는 장애인 팀, 스포츠 팀을 창단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이제 100억에서 105억으로 그 증액한 이유도 그 사실은 그런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평소에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에 대한 요구가 뭐 국회 차원에서도 평소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전부터? 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런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런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GK1에서 현재 모굴 스키팀을 운영 중이죠. 네, 모굴 스키팀은 창단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환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전임 그 대표이사께서도 추가로 장애인 수영단 창단도 준비하셨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그 전체적인 뭐 흐름은 그런데 장애인 수영팀을 왜 창단하려고 그랬는지, 네. 왜 취소가 된지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모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수석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온 건가요? 네, 그 전화가 그날이 1월 24일로 기억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누가 전화했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에 그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통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같은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리턴 콜을 했더니 해서 이제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안종범 수석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네. 사이였던 거죠. 예.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WKU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서 뭐 스포츠팀 장단하고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건가요? 네. 그날 통화는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블루케이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GK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그 블루케이하고 같이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통화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GKL의 스포츠팀 창단을 얘기한 건 뭐 이전부터 GKL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걸 알고 하는 얘기였나요? 그는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예. 다음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구체적으로 뭐 배드민턴 팀, 펜싱 팀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스포츠 팀 창단해서 뭐 해보라는 취지로만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제 기억에는 그냥 스포츠 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네. 같습니다. 랑은 생략하고요. 그 막 묻겠습니다. 그 당시 안종범 수석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증인도 공익을 위해 스포츠 팀 창단하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했던 건가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안종범 수석이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 블루케이의 대표로 있는 조성민과 그 전화번호를 문자로 찍어주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조성민 대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그 스포츠팀을 이 사람하고 만나서 창단할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주로 있었고 그게 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계속 저는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육강 묻겠습니다.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WK를 어떤 회사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그냥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말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예. 따로 안 했고요. 네, 안 했습니다. 7항은 7-나항만 묻겠습니다. 당시 안종범 수석이 조성민 대표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조성민 대표가 어떤 사람이라는 설명도 했었나요? 아니요, 일체 없었습니다. 아, 그냥 네, 문자로 연락처만. 네. 조성민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왔습니다. 8항 묻겠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이 스포츠팀 창단과 WK와 용역 계약 체결 이게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 뜻이라고 명시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구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에서 안종범 수석 얘기가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통화했을 때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창단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창단 한번을 협의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창단 예. 협의해 보라는 정도로 예. 들었습니다. 네. 그 조성민 대표와의 미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조성민 대표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그 2016년 1월 28일 그 삼성동 인터컨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조성민 대표하고 제가 바로 통화를 하고 그분으로 1월 25일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월요일인데 그날 조성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첫 만남 자리에 고영태도 나왔습니까? 네, 그때는 뭐 고영태인지도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조성민 대표가 와서 이제 인사하면서 그 뒤에 누가 한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따라와서 네. 같이 인사만 하고 자기 뭐 이름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잠시 첫날은 그냥 수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10이랑 묻겠습니다. 당시 고영태가 본인 소개를 전혀 안 했다는. 네, 안 했습니다. 그 그때뿐만 아니고 네. 그 후로 제가 몇 번을 같이 이 조성민 대표와 만났는데 일체 자기 신분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건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10이랑은 사항만 묻겠습니다. 그 고영태가 본인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유는 몰랐고요. 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증인은 조성민 대표에게 고영태가 누군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데 하던가요? 조성민 대표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12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는 어떤 관계로 보였습니까? 그 정신구 윤리경영팀장은 검찰에서 상하 관계는 아니고 평등한 관계로 보였다라고 진술했는데 대표와 직원 관계로 보이던가요? 아니면 뭐 평등한 대등한 관계로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조성민 대표가 이제 저하고 주로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서 몇 번 만났는데 그 자리 항상 이제 그 고영태가 따라오긴 했는데 네. 그 무언가 이렇게 잘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고 하면 그 고영태가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이러길래 저 관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민이가 대표인데 그 따라온 사람이 좀 짜증내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이상한 관계구나 그 정도 생각했지 상하 관계다 대등한 관계다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WK의 격리를 맡고 있는 전지영이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평소에 이제 고영태를 WK 상무로 이제 칭하고 있었는데 조성민 대표가 퇴임하고 최철 대표가 취임하기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한 2주 정도 되는데 고영태가 대표 대리를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증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 미팅에 임하는 고영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성민 대표하고 고영태를 만난 게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초기에. 네. 그러고는 이제 실무자가 계속 만났었는데 제가 처음에 서너 번 만날 때 그러니까 조성미가 대표이사면 그 밑에 따라온 그 상무든 부분은 뭐든 말씀하셨죠. 조금 짜증스러운 태도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예, 이상하게 생각했다. 예, 대답이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13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조성민 대표가 증인에게
그 어떤 제안을 한 건가요? 그 매년 8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남녀 성인 배드민턴 팀 그리고 펜싱 팀 창단하고 WK와 용역을 체결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성민 대표로부터 그 80억 세부 지출 항목이 작성된 그 제안서도 받았던 거고요. 네, 제안서를 이제 실무자를 통해서 실무자가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네, 나항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14항 묻겠습니다. 그런 제안서 받고 이후에도 조성민 대표 여러 차례 미팅을 갖고 협상을 지속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계약법상 WK가 수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해서 좀 문제는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GKL은 그 관련 법령이랑 뭐 여러 사정상 이런 용역 계약 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WK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제안서를 보고 난 뒤에부터는 네. 그 우선은 그 규모가 80억이라는 게 너무 좀 저희들한테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모글 스키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팀을 일반 팀을 또 창단한다는 건 뭐 하나씩 이렇게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2개 일반 팀을 창단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관리 운영 대행 용역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한테 그 80억을 다 주면 다 운영하고 사후 정산만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하려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상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이상 되면 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80억짜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 계약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거절해 왔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만날 때도 그랬고, 네. 그 후에 실무자가 만날 때도 계속 그 내용으로 그걸 못 한다고 거절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하니까 듣고 있던 고영태가 중간에 투덜대면서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네, 하기로 한 적이 있나요? 예, 뭐 그런 반응을 제가 만났을 때도 뭐 보였던 것 같고, 저 이제 실무자 정신구 팀장 네. 아까 그 사람이 만날 때도 그렇게 좀 짜증스럽게 네. 왜 그 못하냐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뭐 화를 내고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적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짜증스럽게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종 차관과 미팅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그 증인은 이 WK와 협상이 진척이 없자 김종 차관에게 뭐 이런 걸 상의한 적 있죠. 뭐 WK와 협상이 안 되고 있어 힘들다라는 취지로 김종 차관에게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안종범 수석의 전화를 받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블루케이에서 이제 80억 규모의 그 창단 제안을 받고, 이거는 너무 좀 규모도 크고 힘들겠다 싶어서 혼자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 기간.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임한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장으로.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사정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큰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어차피 저희 GKL의 주무부처는 문체부고,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은 그 2차관 소관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김종 차관은 저희 직속 상관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김종 차관한테 그걸 털어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증인이 먼저 제가 먼저 연락을 얘기했습니다. 했다는 예, 예. 어차피 뭐 창당이 되든 안 되든 뭐 조그맣게 하든 말든 그거는 김종 차관 문체부가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종 차관한테 먼저 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김종 차관과 평소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김종 차관은 제가 부임하고 네. 처음 뵀습니다. 예, 처음 이제 인사로 그 장 차관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네. 뵀습니다. 그 16항은 나항부터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증인 얘기를 듣고 그 김종 차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김종 차관은 그 당시 이미 WK 조성민 대표를 만나서 WK나 조성민 대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 일철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예, 건가요?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제가 그럼 그 친구들 한번 볼게요. 아 그래요 하고 이렇게. 본인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는 예, 그 취지의 친구들 얘기인 한번 건가요? 볼게요. 중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 아 한번 보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항입니다. 그 김종 차관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 증인은 어쨌든 그 당시에 김종 차관한테 얘기를 할 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얘기도 한 거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17항 묻겠습니다. 그 조성민 대표는 2016년 2월 25일 그 김종 차관이 GKL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펜싱 팀을 창당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김종 차관이 그 조성민 대표한테 바로 장애인 펜싱 팀으로 하라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증인과 그 조성민 대표 사이를 여러 번 오가면서 그냥 중재 역할을 한 겁니까? 아마 제가 이제 그 일반 팀 2개를 창단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조성민 대표한테 만약에 GKL이 창단한다면 그 우린 장애인 팀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장애인 팀을 만들면 만들지 일반 팀은 이렇게 크게 못 만든다. 이런 제안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얘기도 김종 차관한테 제가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 차관이 그걸 조성민 대표에게 전달한 것 같다라는 건가요?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맞다면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항 묻겠습니다. 그 언론에는 김종 차관이 증인에게 뭐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증인이 조언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 김종 차관이 증인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 그 조성민 대표 제가 이제 계속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한다면 장애인 팀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성민이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조성민 대표가.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이렇게 버티니까 이걸 안 하려는가 보다. 저는 굉장히 이제 어떤 반가운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관한테 제가 그러면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제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언론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예. 표현을 한 예. 겁니다. 그 WK와 계약 체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8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GKL은 2016년 5월 11일 그 WK 그리고 그 장애인 선수들과 WK가 선수들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장애인 펜싱 실험팀 그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한 거죠. 네. 그래서 계약에 따라 그 장애인 펜싱 선수들 3명에게 각 2천만 원씩 전속 계약금이 지급됐고요. 네, 선수들한테 줬습니다. 예. 그 50%는 이제 WK가 가져가는 구조였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다 이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 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예. 19항 묻겠습니다. 그 당시 WK는 장애인 선수들 통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혀 몰랐습니다. 그 WK 경리 전지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애인 선수들 통장을 최철 대표의 금고에 넣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그걸 고영태한테 전달했다. 그런데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나요? 네, 모릅니다. 저는 그 통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GKL 소속 선수들 월급 통장인데 그 따로 GKL에서는 전혀 몰랐던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 통장은 별도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속 계약금 통장. 예, 전속 계약금도 보내주고 봉급도 보내주는 네. 통장. 그 통장을 WK가 관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이죠. 예, 몰랐습니다. 네. 그 GKL은 이 계약을 작년 8월경에 해지를 했죠. 네, 그 해지한 이후에 이제 고영태가 이 선수들한테 지급돼야 될
3천만 원을 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 변호사님 어떤 사항 신문하시겠습니까? 그 김종 씨하고 관계 뭐 이런 몇 가지. 네. 신문하십시오. 그 2015년에 그 GKL에 장애인 팀 창단하라고 공문이 온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그 GKL에서는 그런 장애인 팀 창단에 대한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업무 보고 내지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부임해서는 그게 이제 부임해서 한 2달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공문이 온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 공문은 뭐 장애인 무슨 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애인 팀을 하나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공문인데 그 공문이 왔다고 해서 꼭 뭐 장애인 팀을 저희 GKL에서 뭐 창단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예. 장애인 팀 창단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검찰에서는 실질적인 압력이었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예. 그 표현은 증인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 수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수석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김종 씨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증인께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 그 당시 상황이 맞습니까? 제가 김종 차관한테 아까 저 혼자 좀 고민하다가 털어놓고 했을 때는 순수하게 제가 진짜 좀 도움을 받고 어차피 또 그쪽에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 차관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저는 확인할 그 못했어요. 먼저 털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 김종 차관님의 그 반응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좀 모르던 사실을 알았던 듯한 반응이었나요? 아니면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래요? 내가 그 친구들 한번 만나보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김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청구인 저 피청구인 그 대리인들께 이걸 좀 여쭤. 지금 증인 신문상 하신 거는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기록에 있는 걸 이걸 왜 확인하시는지를 주시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증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최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기록에 있는 걸 요약해서 다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확인하신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기록에 있는 내용은 많지 않고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네. 앞서서 이제 GK를 이전에 장애인 수용단 창단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안종범 수석이 했던 이 얘기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고영태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영태가 뭐 거만하게 하고 한 건 기록에 다 있는 얘기죠. 네. 아니 제가 지금 어떤 거는 피청구인한테 불리한 거를 물으시기도 하고 기록에 다 있어서 아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자 청구인 측에서도 보면 이거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확인하신 거라 뭐 크게 반대 신문은 중복 안 되게 좀 해주세요. 예. 신문하십시오. 예, 주신문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준비한 반대 신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K에서 이게 사행 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었는데요. 이 GK에서 그 사회 환원을 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사회공헌재단 사업은 제가 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 일반적인 그 지원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모 사업도 있고요. 공개적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기획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 재단 산하에 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지 여부 이런 거 등등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제 51호 중에 250쪽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뭐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뭐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지에 대한 좀 보시고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그 진술조서를 열람을 하고 그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 무인하였죠. 네. 당시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저희 이제 사내 변호사가 예. 같이 갔습니다. 2, 3, 4번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24일경 안종범 경제수석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나서 그때가 이제 GKL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렇게 WK랑 뭐 이런 스포츠팀 창단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뭐 그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들었? 이건 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GKL에서 일하면서 이 청와대로부터 이제 비슷한 취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그 일 외에는 없습니다. 예. 증인은 이제 정신구 윤리경영팀장이 GKL 처음 창단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네. 그 정신구 팀장. 네. 그러니까 GKL이 창단했을 때부터 일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예. 혹시 그 정신구 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건과 비슷한 뭐 청와대로부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뭐 말하는 사실이 있나요? 뭐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나요? 정신구 팀장이 예. 그런 부탁을 예. 그건 없을 겁니다. 예. 8번, 9번, 10번, 11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GK에서 스포츠팀 창단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 형태나 구성은 어땠는가요, 혹시? 제 기억에는 그게 한 2, 3페이지 정도 되는 제안서였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뭘 제안할 때와 같은 그런 포맷이 아니고 그냥 앞 페이지에 그냥 바로 뭐 선수단 숫자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토탈 얼마 이렇게 된 그런 그 정식의 어떤 제안서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주로 이제 보니까 제가 본 선수 구성하고 예산 두 가지만 이렇게 나열된 그런 제안서였습니다. 그 제안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제안서가 상당히 엉성했습니다. 예. 14, 15번 생략을 하고 16번 보겠습니다. 뭐 GKL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이런 WK의 제안서가 뭐 아까도 뭐 무리한 제안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단칼에 자르지 못한 이유가 뭐 있나요? 그거는 뭐 청와대 수석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7번 생략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 다 생략하겠습니다. 22번, 23번, 24번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이 이제 GKL이랑 WK랑 이제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김종 차관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계속 보고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좀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고 뭐 걱정이 되고 해서 이제 김종 차관한테 결국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장애인 스포츠팀으로 이게 압축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김종 차관한테 자주 보고도 하고 그 어떻게 하면 창단할 수 있는지 그런 자문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받고 지침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김종 차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보면은 증인이 2016년 2월 25일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인데 김종에게 차관님 조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지침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추진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이기우 드림.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지침을 받을 때 김종 차관이 증인한테 그러면은 규모를 줄여서 2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도 있나요? 규모를 줄여서 2종목은 아니고요. 요 시점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팀을 이제 저희들은 만들기로 블록회의하고 대충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 김종 차관이 장애인 팀하고 배드민턴 일반 팀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전에 문체부에서 2015년 9월 8일자로 공문을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었는데 혹시 프롬 이거 켜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공문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좀 흐리게 나오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 예. 네, 31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러니까 김종이 증인에게 용역 계약이 어려우면은 3자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계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도 조언을 한 적이 있나요? 예. 그 용역 계약과 3자 에이전트 계약의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용역 계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운영 대행 계약, 대행 용역 계약인데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그쪽 에이전트한테 주고 그쪽 에이전트가 선수 관리하고 모든 걸 하고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억을 주면 그 10억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이제 모글스키단도 그렇게 운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매 사업을 훈련, 그 국제대회 참가 이런 것 등등 저희들이 집행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용역 대행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만약에 5천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팀도 그게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되지만 그 전에는 뭐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제안해 온 게 그런 거를 용역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그래서 용역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김종 차관이 그 선수 위촉 계약, 3자 선수 위촉 계약 에이전트를 개입시킨 그 안을 김종 차관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그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3자 에이전트 계약은 GK에서는 처음 시도했던 네. 것이죠. 네. 혹시 증인은 김종 차관한테 그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뭐 한 사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개입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경험도 없고 또 생소하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김종 차관께서 에이전트 활성화하는 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구두로. 그래서 이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공문이라도 문체부에서 하나 받아놓으면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근거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먼저 증인한테 에이전트 계약 이게 방침이다. 네, 정부 방침이라고 먼저 말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문체부 업무 보고에는 항상 2014년부터 그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에 에이전트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미 그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 안에 보면 그 에이전트 대리인 제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리인 제도 활성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구두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적도 있죠. 네, 왔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공문이 한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어서 특별히 여쭐 건 없는데요. 그냥 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WK는 정준에 전혀 모르던 회사를 네. 이제 안정범 수석한테 말씀을 듣고 이제 처음 만나보신 거죠? 예. 그 직원이 만나보신 그 조성민 대표하고 또 이름은 몰랐지만 같이 나왔던 고영태라는 사람 그리고 여직원 하나 이렇게 3명밖에 없는 회사라는 건 혹시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GKL로서는 큰 계약건인데 그 상대 회사에 대해서 뭐 파악해 보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서는 저희들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조성민 대표와 지금 이제 알게 된 고영태가 또 대표이사고 조성민이가 해서 직원들이 제법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제 말씀 뭐냐면 네. 이렇게 GKL 예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런 규모의 계약이면은 그렇게 소소한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표이사께서 직접 관여해야 되는 의미 있는 계약일 텐데 네. 그러면 보통 상대방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계약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장애인 스포츠 팀 창단할 때는 그런 걸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계약을 뭐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는요. 장애인 스포츠팀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 계약의 구비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인 등록증이나 뭐 그런 거 다 요구해서 다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자본금도 별로 크지도 않고 네. 예, 직원도 별로 없는 회사인데 예. 그래도 계약을 하신 이유는 결국은 안정범 수석이 추천했기 때문인가요? 뭐
그걸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처음에 이제 큰 걸 저희들이 거절하고 지연시키고 그러다가 아니 경위가 문제가 아니고 예. 하여튼 계약할 때는 상대방 회사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네네. 지금 확인해 보면은 직원도 얼마 없고 자본금도 1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예. 이렇게 큰 GKL이 계약한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종범 수석이 그 추천을 했기 때문에 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네, 큰 저 흐름은 그게 맞는데 네. 그 장애인 스포츠팀은 사실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선수 3명에. 아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뭐 지금 이미 다 쌍방 양측 대리인들이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한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예.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 차관은 취임 후에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만나기는 처음 만났지만 그 전에는 알던 사이는 아닙니까? 근데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네. 분입니까? 이름은 뭐 한두 번 왜냐하면 저도 문체부 출신이니까 네. 그 뭐 차관이 누가 와 있다는 정도는 뭐 그런 정도만 하셨습니까? 예. 근데 또 근데 여기 김종 차관이 얘기했던 거 어디 보면 그 증인을 김종 차관이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건 왜냐하면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김종 차관이 저희 GKL의 직속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자들이 추천하든 누가 하든 김종 차관은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 누가 했든지 간에. 네네. 예. 혹시 증인은 그 최순실로 알려져 있는 최서원 씨를 아시나요? 모르시고요. 예. 이 최서원 씨가 증인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가 됐는지 여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몰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종 차관 진술에 보면 증인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하셨다는 게 1월 25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월 24일. 1월 24일. 예. 그리고 1월 26일인가 김종 차관이 증인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건 아니고 뭐 무슨 다른 몇 분들하고 플라자 호텔이었나 힐튼 호텔인가 어디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월 26일이요? 예, 그 전화하시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렇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하여튼 연이어서 만나셨던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기억 안 나세요? 제 기억이 1월 26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왜 이걸 여쭈냐면 이 경제수석 얘기를 듣고 이 스포츠팀 창단하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김 차관한테 이제 상의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전화 받고 한 이틀 만에 만나신 때가 있어서 그때도 그 상의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는데 그건 기억이 안 그 나시는군요. 만난 기억도 없고요. 뭐 설사 만났더라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는 안 예, 했겠군요. 그 문제를 제 혼자 상당 기간 네.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그냥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16년 1월 24일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셨죠? 네. 그때 안 수석께서 WK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팀을 좀 운영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다고 증언하셨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블루케이가 있는데 예, 그거랑 거기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냥 GKL에서 스포츠 팀을 창단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심적 부담을 느끼셨다고 했죠. 네. 그리고 증인께서는 2016년 7월 11일 안종범 수석하고 또 통화를 했죠. 네. 그때 그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요건 관련해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전화하고 1월 24일하고 이제 아까 7월 며칠 딱 7월 11일 날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전화가 와서 그 장애인 스포츠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저 훈련소 문제 등 이런데 조금 지금 좀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또 2016년 8월 2일 날 네. GKL하고 WK하고 에이전시 계약을 해제했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 그때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그 이제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바로 전에 김종 차관이 저한테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해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그랬죠 그때? 예. 왜 김종 차관은 증인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 원인이고 좀 더 이제 그 간접적인 원인은 제가 그 에이전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좀 마땅치 않았고 또 한 2달 정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선수 3명이고 비록 장애인이지만 굳이 에이전트가 해서 자꾸 이렇게 뭐 콩나라 판나라 뭐 또 피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를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김종 차관이 그 7월 말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그냥 이유도 뭐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제가 바로 해지 조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종범 수석한테 사전에 보고를 좀 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하고는 딱 2번 통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가고 아까 7월 며칠 날 전화 와서 제가 장애인팀 근데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요. 1월 24일 날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7월 11일 날 통화를 할 때 이 스포츠단 운영이 잘 되냐. 그래서 잘 된다고 이제 증인이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잘 된다는 거는 아주 뭐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여하튼 이제 잘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일 정도 지나가지고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갑자기 해지하면은 어느 의미에서 안 수석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뜻하고. 근데 안 수석의 뜻은 에이전트 개입하고 뭐 이런 게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하튼 그 에이전트 개입은 그 후에 장애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큰 80억 규모의 일반 팀 2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창단하자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이제 거절하면서 버티고 오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팀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 이제 뭐 용역 계약을 하자. 또 에이전트가 들어오겠다. 이런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에이전트도 이제 마지막 들어왔는데 그 에이전트 개인마저도 저는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종범 수석하고 에이전트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사실은 그래도 여기에 뭐 물론 에이전트랑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더 블루케이랑은 안 수석이 여하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잘 운영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하튼 더 블루케이랑 그 GKL에서 이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안 수석의 그 관심 사항인데 여하튼 더 블루케이하고 그거를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안 수석의 처음에 창단하려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쭉 해왔지만 그때쯤 에이전트 해지할 때쯤에는 그 에이전트 해지하는 게 저는 더 저한테는 그럼 7월 그쯤에서 미리 얘기를 7월 11일 날 통화할 때 잘 되고 있느냐 스포츠 운영이 그때 좀 얘기 좀 해갖고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까지는 제가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런 대로 잘 돼 갑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왜 갑자기 20일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서 그 아무 얘기도 없이 해지를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7월 11일 날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때 뭐 이제 최순실 씨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언론에 되니까 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 수석이 실질적으로 아까 뭐 그 밖으로는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이 WK하고의 에이전시 계약을 해지하라 이런 취지로 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잘 돼 가는지 물었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관님들이 여쭤본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말씀에 따르면 이 GKL은 이제 관광공사의 자회사이죠. 네. 그리고 관광공사는 문체부 산하에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러면 청와대에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교문수석실이 관련된 기관이죠. 네. 그러면 그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이 지시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을 관계는 아닌 거죠. 예, 엄격히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때는 뭐 경제수석도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증인이 그 안종범으로부터 연락을 처음에 받고 상당한 기간 이 혼자서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쉽게 그걸 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문수석실에서 온 연락도 아니고 경제수석이 연락을 한 것인데 그걸 왜 증인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교문수석이든 경제수석이든 청와대 수석 전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그러고 보니까 블루케이스 가져온 안이 그게 너무 좀 과하고 수용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 청와대의 수석들은 가장 주된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교무수석실을 통하지 않고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그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그 안종범 개인의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다 이렇게 증인은 받아들였나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경제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석 개인입니까? 대통령까지 포함된 그런 기관, 국가기관인가요? 제가 왜 증인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저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뭐 이 대통령 지시다 이랬으면 제가 이제 분명할 텐데 그런 말은 안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수석 얘기고 청와대에서 이런 무슨 움직임이 있나 보다 지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수석 개인적인 건 아니고 경제수석이라는 지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증인이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그만 공기업 사장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수석 전화를 공기업 사장이 부담을 안 갖는다. 그거는 좀 저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시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갑자기 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증인에게 신문하실 사항입니까? 예. 녹취록과 관련하여서요? 네네. 좀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네. 증인이 간단히 질문하십시오.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녹취록에 보게 되면은 그 주식회사 예상의 류상용이라는 사람도 이 GKL에 관여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그 협상 과정에서 뭐 유상용이나 주식
주식회사 예상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금시초문. 그리고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정책부 장관으로 있는 최철이라는 사람 아시죠?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예. 아, 네. 이규 씨에 대한 신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 증인 김홍탁 씨와 증인 김형수 씨는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김홍탁 씨는 자기가 내일 형사재판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고 또 그 증인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적힌 대로 그것밖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김홍탁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이 이상 뭐 나오더라도 증언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변호인 의견서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저희들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김홍탁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순실이라는 전제하에 사익을 취했다는 것인데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인 김홍탁을 불러서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실질적 운영 형태, 이익 배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꼭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김홍탁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그 지난길에 저희가 그 증인이 불출석하면 그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재소하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홍탁 씨나 김형수 씨가 이 제출하신 사유를 보면 이 김홍탁 씨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 지금 저희가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 조서들이나 또 신문한 증인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 증언에 의해서 다 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씨도 재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원칙 하에서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이 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은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제 밤에 신청하신 증인 이진동 최철 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증인 이진동 씨는 지난번에도 한번 신청을 하셨는데 불채택이 된 증인입니다. 근데 지금 신청서를 보면 이 여러 가지 그 재단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관계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 법정에서 심판정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 서증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뭐 쌍방에 다 이렇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동 씨는 직접적인 이 탄핵 소추 사유에 관련되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철 씨에 대해서도 그 고영태 씨나 이름 그 최순실 씨가 그 측이 최순실 씨 측이 최철 씨를 통해서도 여러 문건을 유출되었다 하는데 최철 씨로부터 유출된 문건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소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철 씨에 대해서도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동 최철 증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탄핵 소추 사유에 관련되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재판부 회의 결과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정 밖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고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까 보시면 이 심판정 밖에서
매우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으로 이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아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업무에도 방해가 되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이나 관계자들은 우려되는 이런 언행들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증거에 관해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철이라든지 이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요번에 새로 현출된 김수현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신청을 저희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진동이라는 존재가 거의 수사 기록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다든가 무슨 탄핵 소추 의결서에 출연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녹음 파일에 보면은 녹음 파일을 이렇게 저희가 일부밖에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털이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게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끔 한 뒤에 배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최순실과 고영태에게 이렇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요컨대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음험하고 어떤 기획적인 폭로 공작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언론 보도도 상당 부분 조작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에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청서를 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합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청구인이 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재판부가 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준비서면이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양측 대리인들이 우리 재판부를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록을 증거 능력 있는 건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고요. 증거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록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측 대리인들보다는 우리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재판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동 씨 관련된 것은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낸 자료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가 검증 신청서를 내주시면 그거는 재판부의 협의 사항이니까 다음 기일에 합의해서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2,000건이나 되고 저희가 일부 내용을 이렇게 참고 삼아 봤더니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 음식 주문한 것부터 녹취록 5초, 10초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분 이상 되는 것 중에 엄선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해서 신청서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다음 기일에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지난번에 고지해 드린 것처럼 오전 10시에 증인 김영수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요. 오후 2시에 증인 정동춘 씨, 오후 3시에 증인 이성환 씨, 오후 4시에 증인 김수현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께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 사항을 가급적 조금 일찍 제출해 주시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추 위원님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